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파월 의장이 페드가 개최한 원격 회의에서 현재 경제가 페드의 예상대로 회복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 중반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실시하고 예상대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정도에 끝내는 방향으로 갈 거란 얘기죠. 또한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둘 다 전혀 새로운 발언이 아니죠. 이미 이전 FOMC 미팅이 끝나고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반응을 하죠. 네, 그리고 특히 나스닥이 안 좋았는데요. 나스닥이 크게 안 좋았던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는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일단 애플이 떡밥을 던졌죠. 그리고 그걸 스냅이 회수했습니다.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로 인해 스냅이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타격이 컸고 정확한 타겟팅의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광고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광고 매출이 주력 사업인 대부분의 기업,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이 강하게 하락하면서 기술주 전체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나스닥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장본인인 스냅은 하루 만에 기업 가치의 거의 4분의 1이 사라졌고요. 구글과 페이스북도 시가총액으로 치면 하룻밤 사이에 수백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그 외에 트위터, 트레이드 데스크, 디지털 터빈, 추가적으로 광고 매출의 비중이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기업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광고 매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은 느낌입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 투자자들의 의견이 상충했는데요. 어제 매수세가 매도세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주가가 강세로 돌아섰고 결국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231달러의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전고점의 저항선에 막혀서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부터가 중요한 모습인데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추세 지지선까지 되돌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는 사업 모델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반도체계의 대부 중 하나인 인텔이 실적 발표 후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현재 반도체 업계를 괴롭히고 있는 칩 부족이 향후 인텔의 마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란 발언을 했고요. 또한 신기술 개발, 그러니까 R&D에 큰 투자를 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수년간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아무래도 이제 최신 트렌드에서는 점점 밀려가고 있는 느낌의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큰 투자를 해서 그 흐름을 막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걸 과연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GM이 앞으로 전기차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와 뭔가 비슷한 느낌이죠.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다만 다행히 오늘 채권 수익률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투심이 돌아온다면 나스닥이 반등하는데 일말의 여지는 주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빅테크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우선 25일 월요일에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26일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28일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특히 스타트를 끊는 페이스북이 중요한데요. 오늘 페이스북이 하락했던 이유처럼 정말로 실적이 안 좋다면 주 초부터 기술주에 대한 투심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합니다. 대장주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죠. 근데 오늘 이런 시장의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실제 현재까지의 실적 시즌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총 120개 정도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 84%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4분기 가이던스도 전반적으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업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숫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 테이퍼링 시행 등의 몇 가지 악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걸 다 털고 나면 연말을 향해서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얼마 전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현재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만 달러 초반에서 버티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는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그거보다는 선물 ETF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부분이 반박자 늦게 뉴스 소멸로 인한 매도세가 나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도 주식과 완전히 같습니다.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보고 일희일비하면서 팔았다 샀다 하려는 생각이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파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드디어 900달러를 넘어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던 게 1월 25일인데요. 현재 10월 22일이니까 거의 정확히 9달 만에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근처에서 장을 마무리하는 엄청난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강력했던 첫 번째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려 10개가 넘는 기관들의 목표 주가 줄 상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밑바탕이 됐는데 거기에 오늘 신용평가기관의 양대 산맥인 S&P 글로벌이 다시 한번 테슬라의 등을 떠밀어줬습니다. 오늘 S&P 글로벌이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BB에서 BB 플러스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S&P 글로벌은 현재 테슬라의 수요 전망이 굉장히 강력하고 앞으로 현금 흐름이 더 일관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면서 신용 등급을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투자 등급에는 아직 도달을 하지 못했고요. 투자 등급 한 칸 밑에 BB 플러스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웬만해서는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만 상향을 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무디즈의 신용 등급 상향이 남았는데요. 무디즈에서는 현재 BA3 등급으로 투자 등급 3칸 밑입니다. 그래서 무디즈도 S&P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투자 등급까지 신용 등급을 올릴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뭐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먹을 호재로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 테슬라가 전고점을 넘어 1000슬라에 도전하기 위한 4가지 조건 중 현재 2.5개를 달성했습니다. 수익성 증명했고 목표 주가 줄 상향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신용평가기관 양대 산맥 중 하나인 S&P 글로벌이 신용등급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반 정도 만족하자마자 바로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무디즈의 신용등급 상향과 올해의 테슬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에서의 첫 생산이 남았죠.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달성하기 전에 1000슬라에 갈지 아니면 4가지가 모두 만족된 이후에나 1000슬라를 돌파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올해 안에 충분히 1000슬라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900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시가총액도 9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중 한때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을 역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장 막판에는 아쉽게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시장의 예상대로 조금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한다면 테슬라가 다시 시가총액 6위 자리에 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근데 뭐 문제는 페이스북과의 경쟁이 아니라요. 자력으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는 거죠. 테슬라의 주가가 998달러에 달하면 1조 클럽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쉽게 1000슬라를 찍으면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고 나면 그 다음 목표는 아마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마존과의 격차는 꽤 많이 나죠. 현재로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요. 뭐 아마존도 계속 지금 주가에 머물러 있을 기업은 아니죠. 그래서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너무 급등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적절히 지지 기반 다져가면서 가끔 조정도 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오래 가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가 흐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온도 차이가 극명했기 때문에 투자하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기분이 별로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또 다음 주에도 실적 시즌이 계속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안 좋아져 계시지 마시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